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연스입니다. 담임 선생님들, 아이들의 지각, 조퇴, 결과, 결석 몇 교시에 갔는지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중요하지만 조금은 귀찮은 출결 업무를 말끔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날짜별로 한눈에 출결 상황을 나이스에 입력하고 학생별로 정렬하여 나이스 출결 입력 내용을 검토하고 생리결석과 학부모 의견서는 지금까지 몇 번 사용했는지 아직까지도 서류 안 가져온 친구는 누구인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의 과제는 디지털 출석부 만들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교무 수첩을 누르고 사이드바 닫기를 하겠습니다. 분류 페이지 중에 디지털 출석부를 선택하고 이 페이지 안에 출석부를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슬래시 표 보기를 입력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빈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제목은 디지털 출석부라고 하겠습니다. 제목 옆에 점 3개를 누르면 제목을 숨길 수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가장 기본 속성인 이름은 학생의 이름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날짜를 선택할게요. 셀 너비를 줄여주고 결석인지 지각인지 등의 종류는 드롭박스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교시인지도 적고 싶으니까 다중선택 속성으로 하겠습니다. 다중선택 속성의 제목은 종류라고 할게요. 그리고 옵션을 추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출결의 모든 종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결석, 질병 지각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옵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각과 조퇴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회부터 7교시까지의 옵션도 만들어줬어요. 색깔과 순서를 정렬하면 우리가 선택하기 좋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할 때 예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셀 너비를 조정하고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 볼게요. 사유는 텍스트로 적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 속성을 추가하고 이름은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냈는지, 나이스에 입력했는지, 학부모 의견서로 제출했는지 등은 체크박스 속성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3가지의 체크박스 속성을 넣고 각각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나이스, 학부모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벌써 출석부의 양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연습을 위해 몇 가지 출결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몇 가지 연습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서류와 학부모 의견서 체크박스도 연습을 위해 조금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배운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기본 표로 보고 있는 것의 이름을 DB, 데이터베이스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나이스에 입력할 때는 1일 출결 관리에서 날짜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캘린더로 바꿔볼게요. DB 옆에 더하기, 플러스를 눌러서 캘린더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월출결이라고 해볼게요. 밑에 기능을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표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주말을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석부이기 때문에 저는 주말을 지워줄게요. 아까 표에서 입력했던 날짜에 가보면 이렇게 이름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점 3개를 눌러 속성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름 속성만 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들에 눈만 켜주면 됩니다. 저는 종류, 사유, 서류, 나이스 속성에 눈을 켜줄게요. 그러면 캘린더에서도 보기 좋게 출결 상황이 보입니다. 하나를 클릭해보면 이 안에서도 각 속성이 보이고요. 이 속성의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왼쪽에 있는 점 6개를 눌러서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표와 캘린더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날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학생 이름별로 정리하는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표 보기로 추가해 주세요. 이 보기의 이름은 학생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오른쪽 위 점 3개를 눌러
그룹화라는 기능을 선택해 줄게요. 그룹화는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토글처럼 그룹화가 지어집니다. 월말에 출결사항 검토를 할 때 학생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주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렬과 필터 기능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이 바로 정렬 기능인데요. 이렇게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날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한다면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름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의 정렬 방식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정렬 내용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현재 정렬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너무 많은 출결 내용이 있어서 보기 어려울 때는 이 첫 번째 아이콘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날짜로 필터를 건다면 이렇게 이번 주, 이번 월로도 필터를 걸 수 있고요. 또는 범위 내를 선택한 다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의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는 숨겨지고 3월의 내용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필터 내용이 보기 싫다면 다시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길 수 있습니다. 이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생리통으로 인정결석 등을 언제 사용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은 한 달에 한 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 두면 편리합니다. 조금 전에 학생 이름으로 그룹화를 한 학생별 표를 복제해 볼게요. 그리고 이 이름을 생리결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는 필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날짜 필터를 삭제해 줄게요. 필터를 클릭하고 점 3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생리결석의 경우 사유에 생리통이라고 쓰는데요. 사유를 기준으로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필터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선택한 다음 생리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에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별로 생리결석을 언제 썼는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부모 의견서의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서를 몇 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표를 복제한 다음에 이름을 학부모 의견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걸려있는 이 필터를 제거해 줄 거예요. 필터 버튼을 누르고 생리값을 포함하는 데이터 필터를 제거했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원하는 속성을 클릭해서 필터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필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학부모 의견서를 클릭한 후 체크 표시됨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의견서로 처리한 학생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날짜별, 학생별로도 볼 수 있고 특정 상황에 맞게 필터를 걸 수도 있어요. 각각의 보기들은 이렇게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모든 보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수정해도 모두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서류를 내지 않은 친구들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교무수첩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항상 서류 내지 않은 친구들의 이름이 떠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슬래시 표 보기라고 입력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디지털 출석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보기가 뜨는데요. 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표가 그대로 들어왔네요. 제목 옆에 있는 화살표가 다른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서류 안 낸 친구들만 볼 수 있게 필터를 걸어 볼게요.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되지 않은 친구들만 보도록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내지 않은 친구들 목록만 뜨겠죠. 지금 정렬 상태를 보니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름 순서 말고 날짜 순으로 보고 싶어서 정렬 2개 중에 날짜만 남겨두고 이름 정렬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서류를 내지 않은 친구들만 보이는 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약에 서류에 체크를 한다면 바로바로 표에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조금 깔끔하게 꾸미기 위해서 콜아웃 속에 넣어 볼게요. 슬래시 콜아웃이라고 입력하고 점 6개를 클릭하여 콜아웃 속에 쏙 넣겠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제목 숨기기를 눌러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해졌죠? 오늘의 과제가 끝났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여러 가지 보기 방식과 필터,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만의 디지털 출석부를 만들어 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